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과목 운송 서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운송 서비스에서는 절반은 정말 쉬운 얘기 나오고 절반은 정말 어려운 얘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 쉬운 내용은 최대한 빨리 넘어가고 어려운 내용부터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쉬운 내용에서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승객을 위한 기본 예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내가 승객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상스러운 말 듣고 싶지 않고 관심 받고 싶겠죠. 굳이 관심 안 주셔도 좋지만 사실 고객으로서의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얘기를 나오고요. 모든 인간관계를 성실을 바탕으로 한다. 자, 그럼 외울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승계의 결점을 지적을 해도 된다? 된다. 대신 진지한 충고와 격려로 해야 된다. 그리고 약간의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서비스의 특징 7가지. 이런 거는 좀 외워놔야겠죠. 자, 먼저 무형성.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동시성.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일어나요. 그래서 재고가 없어요. 그리고 인적 의존성. 서비스는 사람에 의존하죠. 왜? 서비스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소멸성. 공급하는 동시에 사라지고요. 무소유권. 서비스는 누리는 것이지 가지는 것이 아니다. 변동성, 상황, 시간, 사람에 따라 서비스는 변할 수 있고요. 다양성. 승객 개개인의 욕구와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승객이 원하는 것 7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기억되고 싶고 환영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길 바라고 기대와 욕구를 수용하고 인정되길 바란다. 자, 요거 그냥 한번 들어만 둬두셔도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관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 좀 보겠어요. 자, 직업은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의미, 경제적 의미란 삶을 영위, 일할 기회, 경제생활, 내가 밥을 먹어야 되죠. 이런 밥을 먹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경제적 의미고요. 사회적 의미, 내가 일을 하면서 인간관계, 사회 발전 기업, 업무 분담, 사회 공헌을 수행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심리적 의미는 나의 보람, 긍지, 소명의식, 자아실현, 사명감 실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바람직한 지역관은 뭐냐 그러면 소명의식이 있고요. 사회 구성원이라는 의식이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난 전문 능력 중심의 지역관이다 라는 게 있고요. 바람직하지 못한 지역관은 생계유지용, 귀속적, 학연 지연에 의존하거나 차별적, 육체노동직은 뭐 무시한다거나 이런 행동, 그리고 폐쇄적 지역관, 신분이나 성별로 개인 능력을 차단하는 것. 자,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지역관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 좀 이제 외워야 되는 재미없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물류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물류라는 것은 공급자로부터 생산자, 유통업자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가는 재화의 흐름을 우리는 물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물류라는 걸 잘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물류 관리는 뭘까요? 이 흐름을 위해서 계획, 실행, 통제할 땐 통제를 하는 활동 전부를 물류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류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수송, 포장, 보관, 하역, 정보 기능이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물류라는 것은 시간적, 장소적, 수량적, 품질적, 가격적, 인적 기능, 사람이 행해야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류는 우리가 운송을 한다는 것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재 조달, 회수 이런 것들도 총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 물류라는 게 있어요. 기업 물류에서 우리가 외워줘야 될 거는 일단 활동 범위인데 한번 내용부터 좀 볼게요. 자, 기업 물류, 기업의 목표는 뭘까요? 물류 환경 분석하고 물류 목표를 달성하고 물류 전략 수집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 기업 물류에선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물류 네트워크 하에서 상품이 안정적이도록 물류 관리 기법을 구축해야 하고요. 물류 작업을 통해 물류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업 물류에서 나타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무슨 활동을 하냐? 주된 범위에서는 대고객 서비스 수준, 수송, 재고 관리, 주문 처리 이런 것들을 하고요. 자, 보조 활동은 뭐냐? 이 주된 활동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재 관리나 구매, 포장, 정보 관리, 보관, 판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짜잘짜잘한 친구들이 보조 활동으로 존재한다는 거. 주된 활동과 보조 활동 이거 2개 외워주시고요. 기업의 전략과 물류 전략 좀 더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거를 우리는 사실은 SCM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기업은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목표를 전략으로 세우고 비전 수립까지 해야겠죠.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공급자, 경쟁사, 기업의 요소까지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류 전략을 잘 펼치면은 물류 비용 절감, 자본 절감, 서비스 개선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략적 물류관리 SCM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업무 처리를 향상하고 품질, 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 증대, 원가 절감을 위해 실행한다 라고 있다는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기업은 이윤 추구와 모든 부분에서의 비용 절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문제를 푸시는데, 문제를 보고 읽더라도 풀어내실 수 있다는 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물류 시스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했었던 거, 물류 시스템은 물류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운송, 보관, 유통가공, 포장, 하역, 정보관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의 독립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자라고 등장한 게 물류 시스템이죠. 그래서 비용과 서비스 수준 사이에는 수학 체감 법칙이 작용합니다. 자, 왜? 물류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면은 물류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물류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서비스가 좋다, 그러면은 그 물류 자체에도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류 시스템은 결국 말 그대로 시스템이죠. 반복적인 기능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물류 시스템의 목적은 그럼 뭐다? 결국 3SL1이다. 자, 뭐냐? 빠른 운송, 스피드 운송, 안전한 운송, 세이프 운송, 정확한 운송, sure, 그리고 모든 비용의 절감, low, 낮은, 모든 비용을 낮춰주는 이 3S1L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류 시스템의 구성 중에 이제 수송과 배송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서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거리 대량 화물 이동을 하거나 이 거점과 거점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지역 간이더라도 우리 화물의 이동이 가능하고요. 한 개의 목적지에서 1회 한 번만 가는 걸 우리는 수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배송은 뭐라고 하죠? 단거리 소량 화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가고 이렇게 여기로 쭉쭉 뻗어져 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송의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고객에게 물건을 보내는 행위를 우리는 배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화물의 이동이 보통은 자주 일어나지만 뭐 지역 간의 화물도 일어나는 추세이고요. 다수의 목적지들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소량 운송이 가능한 것이 배송이다 라는 거의 수송과 배송의 차이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공동 수송과 공동 배송에 대해서 볼 거거든요. 자, 그럼 공동 수송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수송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물류시설 및 인원의 축소 가능하고요. 영업용 트럭이 이용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운임 요금이 어느 정도 적정화가 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단점,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기업 비밀 누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차별화의 한계가 있고요.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수도 있어요. 서비스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 같았으면은 잘하고 있었는데 못하는 회사랑 같이 공동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관리도 잘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런 단점이 공동 수송이 있고요. 공동 배송 보면은 당연히 장점은 수송 효율이 향상되겠습니다. 차량 기사의 효율적 활용과 안정된 수송 시장 확보, 그리고 네트워크 경제 효과, 교통 혼잡 완화, 환경 오염 방지 외 우리가 옛날에는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옮기려고 해도 막 얘도 가고 했었는데 그냥 뭐 이 동네에 갈 사람 있으면 얘가 배송해 이런 식으로 공동 배송이 되니까 교통 혼잡도 좀 줄고 환경 오염 방지도 된다는 거죠. 대신 단점, 배송 순서 조절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잘 해야겠죠. 그리고 물량 파악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을지 당장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 배송을 위해서는 종업원 교육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 그리고 이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공동 배송이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물류의 역사 아닌 역사를 한번 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의 진행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1970년대죠. 경영 정보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보관과 수송을 신속해서 주문 처리 시간을 줄이겠다 단순히.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의 첫 번째 결합을 한 게 경영 정보 시스템입니다. 자, 근데 80년대, 90년대로 오면서 전사적 자원 관리를 해요. 전체적인 자원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로지스틱스 활동이 이루어진다. 발음이 어렵네요. 로지스틱스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게 뭐냐?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행동이 지금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공급망 관리라는 게 시작됩니다. 자, 리드타임 감축 목표라고 재고를 최적화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리드타임이 뭐냐? 자, 우리 뭐 생산지라고 치겠습니다. 생산지 소비자. 자, 여기까지 가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그러면은 이 일주일을 리드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생산부터 소비자에게 도착한, 물건이 도착하는 것까지를 여기 물류에서는 리드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좀 보면은, 자, 공급망 관리로 인해 배송 기간이 최소화, 리드타임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송,
환불 서비스 기능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거, 자, 관계 있는 기업들이 이제 협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공급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이르는데 누구는 배송을 하고 누구는 만들겠죠. 자, 이런 회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야, 우리 정보 좀 공유하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공동 전략이 공급망 관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1970년 등장한 게 유통수송, 보관, 이제 인간과 컴퓨터의 결합 상태를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 보고요. 전사적 자원 관리, 자, 이제 로지스틱스가 등장했습니다. 자, 기업 경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효율 도모. 자, 공급망 관리는 자, 구매 정보, 서비스 정보 흐름 등 모든 것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기업끼리 협력하기 시작했다. 자, 이것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류 관리 원칙, 7R 원칙 있죠. 7R 요거 아니고요. 자, 라이트. 자, 뭐가 좋냐 그러면은 자, 좋은 품질, 좋은 양, 정량, 적시, 적소, 그리고 좋은 인상, 좋은 가격, 좋은 상품이죠. 그리고 적당한 양, 좋은 양이죠. 적당한 시간, 필요한 시간에 도착을 했냐 이거고요. 적당한 장소, 좋은 장소, 보관할 장소가 잘 있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3S1L 아까 말했죠. 스피디, 빠르게, 세이프티, 안전하게, 슈얼리, 확실하게, 모든 비용에서 비용은 낮게, 로우. 자, 요 얘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자 물류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보겠습니다. 자, 3자 물류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웃소싱 주는 거예요. 자, 어떤 기업이 있어요. 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류비 내가 직접 안 하면 안 되나 하고 물류회사한테 외주를 주는 거예요. 요게 3자 물류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경우가 또 있어요. 기업이 내가 그냥 계열사를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물류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황도 제3자 물류라고 합니다. 즉 물류하는 대신 더 다른 데 집중할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이제 우리 제3자 물류의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 좀 더 볼게요. 자, 물류 효율의 한계가 오거나 물류 산업 성장을 위하거나 위하는 상황에서 이제 제3자를 이용해서 물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제3자 물류, 제3자에게 물류를 맡긴다. 아웃소싱 주는 거죠. 그래서 제3자 물류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3자 물류를 도입함으로써 화주기업의 기대 효과가 있어요. 기업이 여러 곳에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고요. 자, 물류를 내가 직접 안 하다 보니까 고객 서비스를 위해 집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정 투자비를 없앰으로 경기 변동, 물동량 변동에 대처할 수 있다. 왜? 일이 있는 만큼만 내가 비용을 내면 되니까 고정 투자비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요 기대 효과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 4자 물류 보겠습니다. 자, 3자 물류 업그레이드 버전일까요? 자, 맞죠? 자, 4자 물류는 LLP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3자 물류보다 업그레이드 된 건 맞아요. 그래서 3자 물류의 모든 기능을 하고 있는데 추가된 게 있습니다. 컨설팅 업무가 추가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고객 서비스의 극도화를 하기 위해서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계, 재창조 전환 이행실의 재전 이실의 구조로 이제 진행된다. 라고 요것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류 서비스 기법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3자 물류 봤죠?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기업이 산에서 직접 수행하던 물류 업무를 외부의 전문 업체에게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자, 전문 물류 업체의 제휴를 통해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다. 자, QR 신속 대응입니다. 퀵 리스폰스 빠르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생산, 유통 기간들을 단축하고요. 재고를 감소하고 반품 감소 효율을 목표로 한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엔 뭐다? 리드타임을 줄이겠다라고 목표를 한 게 QR이고요. 그래서 이 목표의 성과를 또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체에 모두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돌려주냐? 소매업체는 유지비용 절감, 고객 서비스 제고, 상품 회전율 증가 등의 효과가 있고요. 제조업자가 QR을 하면은 수요가 예측이 가능해져요.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산, 회전율이 상승하겠죠? 자, 소비자 입장은 뭐냐? 상품이 다양해져요. 자, 우리의 요구, 소비자의 요구들이 기업들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이 다양해지고요. 품질은 더 좋아지겠죠? 낮은 소비자 가격 획득한다. 왜? 이 QR을 통해서 기업들이 경쟁을 더 빨리 하기 시작하는 거죠. 소비자가 지금 이 초콜릿 맛없대. 그러면 더 맛을 빨리 바꾸려고 하는 빨리 대응을 하자. 즉, 이 신속대응은 뭐다? 소비자의 반응을 최대한 빨리 대응한다. 퀵 리스폰스. 빨리 대응한다. 라고 개념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ECR 보겠습니다. 효율적 고객 대응이에요. ECR은 소비자 만족, 고객 만족에 초점을 두고
공급망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목표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품의 생산부터 소매까지 한 단계로 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 단계로 보고 여기 관련되어 있는 기업 다 모여. 우리끼리 좀 협력을 하자. 협력을 해서 우리 전체적인 효율을 한번 올려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고객 응대, 고객 대응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ECR의 장점, 기업끼리만 협력을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산업체와 산업체 간에도 통합을 이뤄서 협력을 할 수 있고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같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RS라고 있어요. 주파수 공영통신. 자, 통신이니까 약간 우리 뭐 핸드폰, 라디오 주파수 뭐 이런 느낌이 약간 들죠? 자, 맞습니다. 자, 중계국에서 할당된 여러 개의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전기 시스템이래요. 무전기 시스템. 자, 그러면 어디 쓰냐? 화물 추적 통신망 시스템으로 물류 관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성 통화나 TRS 데이터 통신 등에 활용하고 있고요. 자, 배차 지시나 작업 지시, 차량 위치 추적에 용이한 것이 보다 TRS다. 자, 요거 잘 외워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TRS 덕분에 배송의 정확한 추적과 도착 시간의 정확한 추정이 가능해지고 있고요. 왜 배송이 지연됐는지, 배송 지연 사유, 왜 그렇는지 원인 분석들을 하여서 표준 운행 시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 데는 보통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 라는 거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TRS 덕분이라는 거죠. 추가로 TRS를 통해서 고장난 차량이나 자꾸 지연되는 차량들을 분석해서 차량을 재배치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유추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 칼스죠, 칼스. 자, 이건 뭐냐? 제조업체가 이제 생산, 유통, 거래 등을 하잖아요. 자, 이런 과정을 이제 컴퓨터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연결해서 이 정보들을 기업 간 혹은 국가 간에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 범위가 넓다. 범위가 넓죠? 이 정보를 받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가장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칼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품질 향상, 비용 절감, 신속 처리가 가능하겠죠. 이런 정보들을 얻음으로써. 자, 그래서 이 칼스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 정보화 시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기업 경영에 아주 필요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과다 서류나 기술 자료 중복을 줄이고 업무 처리 절차도 축소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칼스를 도입함으로써 생기는 효과는 기업의 비용 절감, 조직간 정보 공유, 신속한 정보 전달, 제품 생산 시간 단축이겠죠. 자, 이 효과로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보신다면은 아마 금방 풀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뭐 마무리 하겠고요. 또 이제 기출문제로 또 인사드리면서 공부 잘 해서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